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뉴스 정면승부 진행을 맡은 최영일입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팀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도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랩방 키즈.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여야 정치인 14명 명단. 네. 검찰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은요. 이 성 전 회장이 여야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장부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런 형태의 자료는 현재까지 수사팀이 눈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친절하게 부인해 준 건데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 측근 등으로부터 압수한 이 다이어리와 수첩류 34개 그리고 회계 전표 등 관련 파일 250여 개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방대하네요. 네. 설명입니다. 네. 또 이완구 총리의 3천만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당시 선거 사무실 주변 CCTV와 성 전 회장의 하이패스 기록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도 연루됐다.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된 데 대해서 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계속 물귀신 작전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야당까지 끌어들여서 물타기로 가려는 시도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도 연루됐다면 성역 없이 가리지 않고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야당을 끌어들이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고 언론도 그런 부분을 분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인군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친박 실세들의 비리 게이트다.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야당에서 언급했던 총리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는요. 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적고 또 본인도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완구 국무총리 측이 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15일 새벽 성완종 스캔들과 관련해서 2013년 당시에 선거 캠프 직원들을 상대로 말맞추기를 시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까? 네, 매일마다 하나씩 이런 소식이 터지고 네. 있습니다. 어제 이완구 총리의 예전 운전기사 A씨가 이 성완종 전 회장과 이완구 총리가 지난 2013년 4월 4일 독대했었다. 이렇게 증언한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인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관련해서 이 총리의 의원실 5급 비서관 김모 씨가요. 이 운전기사 A씨에게 지난 15일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서 녹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긋난 동선을 대면서 말맞추기를 시도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김 씨는 이날 새벽 전화해서 당시 운전기사 A씨가 들르지 않았던 청양 사무실에 가지 않았었냐 이렇게 수차례 유도성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A씨는 어제 청양이 아니라 부여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독대했었다 이렇게 네. 증언한 바가 있었죠. 이거 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네. 안 해도 될 일, 뭐 여러 가지를 그냥 시도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 총리를 보좌했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만약 김 씨가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녹취까지 수집을 했다면 이것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이 증거 인멸 시도에 해당한다 이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예, 또 한편 검찰은 어제 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약칭 완사모죠. 네네. 이 카페 자문 임원단 회장인 이준일 씨, 62세. 이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 씨는요. 이 지역 정가에서 이완구 총리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네. 관련해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자금 3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씨를 지난 14일 체포해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틀 뒤인 어제 법원은 이 씨에 대해서 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전지검장이 이 현재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문물 검사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흘러갈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검찰은 일단 개인 범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불법 정치 자금 등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방위로 터지는 느낌입니다. 네네. 자,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반기문 사무총장의 차기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경남 기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했었죠. 네. 녹취를 통해서. 네. 이에 대해 반 총장은 선을 긋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반 총장 입장 전해주시죠. 네,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증언으로 불똥이 또 엉뚱하게 뉴욕에 있는 반기문 총장한테 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반기문 총장은 회의차 워싱턴 D.C.를 지난 16일 방문 중이었는데요. 국내 언론과 만났습니다. 자신은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사무총장 일로 바빠서 그럴 여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은퇴 이후에 아내와 근사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요리를 먹거나 손자녀들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이 대망론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난해 11월인가도 이 대망론이 나왔었는데요. 그때도 유엔 측에서 아예 공식 언론 자료를 내놓는 등 이 유엔 사무총장직에 충실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소박한 미래라고 아까 보도가 나왔는데 이 아내와 근사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요리를 먹는 게 저 하기 힘든 일인데. 그렇죠. 평범한 일이 네.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네. 세월호 1주년 추모제에 참가했던 유가족과 시민들이 오늘 광화문 앞에서 이틀째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중상자도 발생했다. 아까 물리적 충돌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네. 이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세월호 1주기였던 어제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시청광장에서 추모제를 연 뒤에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즉각적인 세월호 인양 등을 요구하면서 광화문 광장으로 가다가 이 네. 차벽 등으로 막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엄청나게 충돌을 빚었는데 이 과정에서 10명이 연행됐고 그 이후에도 유족 55명과 시민단체 회원 학생 등 수십여 명은 이 광화문 앞에서 밤샘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에 따르면요. 어제 이 집회에서 단원고 박성복 군의 어머니 권남희 씨가 경찰이 떠밀려 쓰러지면서 이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아이고. 또 그중에 일구가 폐를 찔러서 피가 고이는 증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가족들을 마치 공공의 적처럼 취급했다면서 경찰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게 일주기가 지나고 하루가 됐는데 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포인트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하반기 추가 경기 부양책을 언급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미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가 경기 부양책을 펴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최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지난해 단행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 부총리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분분한데요. 경기부양책 카드를 대부분 소진한 상태에서 정부가 마지막 남은 추경 카드를 2년 만에 다시 꺼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3년에 역대 두 번째 규모인 17조 3천억 원의 추경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추가 재원의 90%는 역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는데요. 최근 세수 부족에 따른 논란 탓에 정부의 추경 추진은 주춤한 상태입니다만 경제와 활성화 효과로는 추경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저치로 내려온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냐는 질문에는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물론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준다면서 앞으로 소비재 수출을 늘려서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게 한국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 최 부총리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아시아 지역 인프라 수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세계은행 김영 총재도 관련해서 또 이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7년 3개월 만에 700선을 돌파했다. 좋은 소식이죠? 네. 네,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예.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8.59포인트 오른 706.9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700선을 돌파한 것은 2008년 1월 10일에 713.36 이후 처음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만 28.6%가량 올랐는데요. 특히 이번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단순 모멘텀 장세가 아닌 체질 개선에 따른 대세적인 상승장 진입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워낙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과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조정 장세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또한 시장은 달궈지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개인들의 시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전날보다 3.60포인트 오른 2143.50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시장에서 주식형 펀드 매물이 거의 소화되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펀드 환매 압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2002년 이게 이 코스닥 버블 꺼질 때 아까 언급하신 폭탄을 맞아본 적이 있어서 정말 폭탄은 조심하시고 오르는 건 좋은 일이죠. 자, 이처럼 증시가 화려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주식시장의 규모가 11위권 안으로 재진입했다. 이 내용 좋은 소식인데 전해주세요. 네, 오늘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달러로 환산한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지난 15일 현재 1조 3,414억 달러, 하나로는 1,509조 원 규모였는데요. 이는 인도의 뒤를 이어 세계 11번째를 기록한 겁니다. 한국은 2013년 중반에도 12위였으나 지난해 12위로 밀려났다가 올해 들어 주가가 급상승한 덕분에 다시 11위를 탈환했습니다. 실제 이달 15일 현재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작년 말보다 13.4% 늘었는데요. 올해 증가율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 15개국 가운데 한국이 4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이 기간에 증가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시가총액 2위인 중국으로 43.1%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홍콩의 시가총액도 21.4%, 일본도 13.5% 늘어나면서 글로벌 유동성 확대 효과가 아시아권 국가에 쏠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A4 용지 30장 분량의 성완종 로비 장부를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장부에는 액수, 시간, 장소가 자세히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7명에서 8명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준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보도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이게 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벌써 흘러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위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전병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병헌 최고위원이신데요. 네. 이게 아주 어지럽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이게 조간신문에 보도가 떴고요. 네.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오늘 신문 내용이 계속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서 여야 인사 14명이 들어있는 성완종 장부를 확보했다. 여기 이제 야당 중진 K의원, C의원 이렇게 이니셜도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내부에서 파악한 현재 인사는 없고요. 네네. 저희 야당 측 인사는.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형적인 흘리기와 물타기 수사의 가이드라인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검찰이 엄중한 마음을 먹고 정치검찰에서 공정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계기가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사건의 발단은 이른바 성 전 회장의 이른바 그 다잉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금품 메모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른바 다잉 메시지 8인에 대해서 네. 이것이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네. 상식적이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8인에 대한 이야기는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여야가 다 들어가 있다는 둥 하는 식의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는 조짐을 보인다면 네. 또다시 검찰이 공신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네. 당연히 야당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나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다잉 메시지 8인에 대한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네. 아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네. 예. 지금 최고위원님 이제 원칙적인 말씀 주셨어요. 네. 지금 특별수사팀 엘리트 검사 10명, 10여 명 구성돼 있는데 15명으로 구성이 네네. 지금 필요하다면 또 증원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씀을 네. 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론 매체가 보도하다 보니까 오늘 SNS를 통해서 성완종 리스트라고 네. 지금 야당 의원 이름까지도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당으로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 지금 말씀 주셨고요. 아직 확인된 네. 바 없다. 네. 이게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도 큰 부담인데 네. 이거 어떻게 대응 방안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는 오전에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법률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근거 없는 루머나 이름을 거론할 경우에는 네. 당 차원에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요. 네. 또 해당 의원들도 아마 심각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해당 의원들도 이 형사 고발과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서 네. 대응해 갈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팀의 공신력 있는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 이른바 언론에서 앞서가는 보도를 통해서 이 수사의 본질과 이 사안의 본질을 네. 물타기하거나 흐려놓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고 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저희들이 간주할 수밖에 없고요. 네. 앞으로 초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네, 초강력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이 일전에 보면 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네. 이 사안은 법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적 의혹이 지금 크게 이제 벌써 퍼졌고요. 네. 또 그 성완종 전 회장의 경우에도 이게 생명을 던진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치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이 게이트를 발본색원하겠다 정치개혁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미 이제 이 정부 청와대 쪽에서는 네. 검찰로부터 여야 명단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또 정치개혁 멘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네. 관측들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만약에- 보고 계세요? 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네. 검찰이 공정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네. 편파 수사를 하는 것이고 네. 전형적으로 물타기 정치 기획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성 전 회장께서 목숨을 걸고 증언한 8인에 대한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네. 우선적으로 해결해 놓고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다른 부분들을 수사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인데 네네. 이것을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당사자들 8인에 대해서는 그냥 뒤로 미룬 채 이른바 여야 균형 맞추기나 끼워 맞추기식의 수사를 한다면 네. 그것은 옳지 못하고 그런 자체가 개혁돼야 되는 수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사는 정치 개혁이라는 이름을 결코 갖다
붙일 수가 없다. 정치 편향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뭐 야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네. 우선순위가 다른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지금 네. 오늘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언론 보도와는 좀 엇박자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가 결국은 또 이제 심증만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 같은 앞서가는 추측성 언론 보도에 그 흐름이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네. 그 물타기하고 여야 모두가 다 문제라는 식의 그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네. 아주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이 리스트 뭐 저희가 방송에서 이름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우리가 흔히 이제 속칭 찌라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름이 돌고 있는데 네. 지금 추미애 최고위원 또 박수현 의원 이분들은 적극 해명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SNS상에서 지금 유포되고 있는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된 또 김한길 의원, 노영민 의원 등은 네. 경찰에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네. 밝히고 있어요. 네네. 그럼 당 차원에서 아까 초강력 대응을 하고 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당에서 좀 적극 대응을 하는 방침을 네. 개별 의원들에게 내리신 바가 있나요? 우선 오늘 그 아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당 법률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고요. 네네. 또 당연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혀 무관한데 네. 그와 같은 음해 공작에 시달리게 되고 네. 허위 사실이 유포가 돼서 심각한 명예훼손에 이른다면 당연히 당사자들도 초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어느 누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고 있다. 또 네네. 개별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네네. 아주 강력한 말씀 주신 건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 정청래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이 시간에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당내 기류를 보니까 특별히 대통령 하야 이런 말은 하지 말자. 네. 일명 말조심 의총이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것이 또 전원이 됐었는데요. 네네. 그날 저녁에도 당의 대표적인 저격수 또는 자칭 타칭 당대포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굉장히 부드럽게 인터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그 영향인가 다행이네요. 싶었는데 예. 저는 이게 전병헌 최고위원께서 그 위원장으로서 네네. 대응 전략을 잘 펴고 계신 것 같다. 네. 이런 평가를 이제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네. 제 의총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려고 한다든지 네. 또 지나치게 앞서가는 발언을 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사를 하는 것이 네. 이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언론의 발표와 그리고 수사의 발표를 봐가면서 네.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국민의 상식선에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의원님들께 그러한 협조를 요청을 해서 대체적으로 의원님들 간에 그런 그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사안이 좀 재밌다고 느낀 것은 이런 게이트나 어떤 뭐 정치 스캔들이 터졌을 때 네. 주로 야당이 이제 특검 요구가 많이 있었죠. 이번 네. 정부 들어와서도.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당이 좀 적극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반대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정 최고위원도 지금 특별수사팀이 잘하는 것 같으니까 네. 결과를 한번 보고 그래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도 그다음에 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네. 어제 지금 박 대통령 출국 직전에 그 김무성 대표와 예. 이 회동 내용을 보면 네. 특검까지 또는 뭐 어찌 보면 모든 이 의혹 해소 방식에 대해서 수용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특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또 관측이 되는데 이 네. 대목은 어떤 대응 전략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로서는 여당이 특검을 주장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것은 현재 그 이른바 상설특검법 제도특검이죠. 그렇습니다. 상설특검법에 의한 제도특검은
수사 검사가 5인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준비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리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사 기간이 60일로 한정이 되어 네,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이 초동 수사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동 수사를 통해서 자료와 수사 근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 이와 같은 기능이나 역할은 현재 검찰 조직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고 보고 네.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이 논쟁 없이 곧바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가지고 길게 논란을 벌임으로 해서 신속한 수사나 초동 수사가 방해가 되어서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특검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검사로 15명의 검사로 지금 꾸려놨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상설특검법에 의한 제도특검은 검사가 5인 이상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로 그 수사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죠. 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이른바 상설특검이라는 미니 특검으로서는 해결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여당이나 대통령께서 특검을 받겠다고 하신다면 네. 이와 같은 미니 특검이 아니라 현재의 검찰 수사 규모에 맞는 최소한 15명 정도의 검사가 포진하는 그런 슈퍼 특검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저희는 환영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어떤 네. 기술적인 이유가 충분히 이해는 되네요. 지금 네, 이게 네. 전 최고위원께서 일전에 말씀하셨던 네. 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박 대통령 어제 다시 네. 와서 결정하겠다. 이 말씀 네. 남기시고 이제 순방 떠나셨는데요. 네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다녀오셔서 말씀을 하거나 조치를 하실 거면 네. 이 김무성 여당 대표를 무엇하라고 그렇게 요란하게 부르셨는지 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갔다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이죠. 네. 저는 어저께 뭔가 요란하게 특별한 두 분의 최초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네. 아주 어지러운 전국 하에서 무엇인가 해법을 대통령께서 주실 줄 알았는데 네. 많이들 전혀 긴급 중대 발표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고위 지도부가 지켜보면서 완전히 좀 속은 기만당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저는 김무성 대표께서 당내 여론이나 민심의 여론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네, 보면 가감없이 전했다 이렇게 예, 전언했죠.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김무성 대표가 아마 그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을 듣고 가장 황당해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됐든 저희들로서는 지난 나흘간의 총리를 상대로 한 네. 이러저러한 확인 절차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자고 나면 말을 바꾸는 예. 일종의 거짓말 릴레이가 국민들한테 다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총리께서 이번 주중에 거취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네. 또 안 된다면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임명동의안도 새누리당이 처리해서 새누리당이 탄생시킨 총리니까 새누리당이 사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후속 추이 보면서 또 한번 연결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왔습니다. 네, 금요일 7시 28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김지용윤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이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와 함께 고속도로 정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금요일 퇴근길답게 정체가 상당히 심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데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동탄에서 신갈, 서울요금소부터 한남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 가는데도 한남에서 서초, 또다시 회덕분기점 부근으로 밀립니다. 특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정체 정말 심한 편인데요. 판교에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성남 요금소부터 토평까지 무려 21km 구간 쭉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모두 앞에 19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가좌 부근 그리고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가 되고 인천 쪽으로 이동하는 길 본선상의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도화 진출로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 차로에서 밀립니다. 이어지는 국회대로는 인천으로 가는데 영등포구청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이 주변의 서부가선도로는 양방면으로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봐.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지대의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 우리나라에서는 봄철, 특히 지금 4월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황사, 2. 황소, 3. 황당.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5분께 연극 M 버터플라이, 이거 마지막에 반전 있는 작품인데요.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는 4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이고요. 만 16세 이상부터 관람 가능합니다. 요즘 이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제대로 숨쉬고 살기 참 힘들죠. 노란색 모래라는 뜻의 이것.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지대의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 우리나라에서는 봄철, 특히 4월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황사, 2번 황소, 3번 황당.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연극 M 버터플라이 초대권을 드리는데요. 이게 16세 이상부터 관람 가능해요. 영화로 예전에 나왔을 때는 19금이었거든요. 오는 4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2분께는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정답 서둘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틀 메시라고 불리는 축구 유망주 이승우 선수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한다고요? 네, 그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공격수 이승우가 수원 JS컵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18세 이하 대표팀에 뽑혔는데요. 네. 그 17살인 이승우는 현재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소속으로 각종 대회에서 득점왕에 오르며 현지 언론에서 그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에 빗대서 리틀 메시라 불립니다. 네. 이승우는 지난해 9월 아시아 16세 이하 선수권 8강에서 70m 드리블로 일본 선수 6명을 따돌리고 골을 넣었고요.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 등 유럽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이승우를 국내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수원 JS컵은 박지성 이사장으로 있는 JS 파운데이션이 주최한 대회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29일 우루과이, 다음 달 1일 벨기에, 3일 프랑스와 맞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안산 단원고등학교 탁구부가 값진 준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 안산 단원고 탁구부가 오늘 전주에서 열린 전국 종별 선수권 여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대구 상서고에 2대3으로 져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단원고 탁구부는 지난해 같은 대회 준결승을 마친 뒤에 그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었고요. 네. 경기장이 눈물바다를 보냈지만 대회 2연패를 차지했었습니다. 단원고 탁구부는 어제 그 세월호 참사 1년 되는 날 노란 리본을 달고 4강에서 서울 독산고를 꺾었는데요. 네. 올해도 우승컵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단원고 선수들은 오늘 마지막 단식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요. 값진 준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짠한 소식이네요. 자, 네. 배상문 선수가 미국 프로 골프 투어 대회에서 좋은 출발을 보였죠. 그런데 배상문 선수는 여전히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오늘 미국에서 열린 PGA 투어 RBC 헤리티지 1라운드 5언더파를 기록하면서 선두 한타 뒤진 3위로 통산 3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29살인 병역 미필자인 배상문은 지난 2월에 병역보험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대구지방병무청이 지난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지만 돌아오지 않았고요. 네. 국외여행 연장 불허에 이의 신청을 하고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병역 기피 논란 속에 국내 여론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상문이 국위선양이 아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 면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 좀 판단해서 현명하게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에서는요, 한국 선수들이 선두권을 점령하고 있죠? 네, 김세영과 김인경이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공동 선두를 달렸는데요. 김세영은 오늘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기록하면서 중간 합계 10언더파로 김인경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한국계 선수들은 올 시즌 개막한 6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요. 지난 2개 대회는 놓쳤는데 시즌 7번째 우승을 향해서 순항 중입니다. 리더보드 상위권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박인비가 7언더파로 3위에 자리했고요. 최은정과 이미림 등이 6언더파 공동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요즘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숨가쁩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에 이어서 쿠바와도 국교 정상화, 이 수순을 밟고 있죠. 이런 미국의 행보가 신경 쓰이는 것은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문제 그리고 냉기류를 타고 있는 한일 관계에 미국의 역할이 크기 때문일 텐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미국의 외교 전략 살펴보고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미주 연구부장이신데요. 김현욱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지난 14일인데요. 미국 정부가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미국과 쿠바의 관계,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뭐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지배를 당했을 때 이제 미국이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면서 쿠바를 독립을 시켜줬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쿠바 관계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냉전 기간에 이제 쿠바가 공산화가 되고 또 남미 내란을 지원해서 공산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그건 이제 1998년도 레이건 시대죠. 그때 쿠바를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래됐네요.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이 되다가 아마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과 쿠바 지도자하고 이제 만나면서 물꼬를 좀 트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관계 정상화까지 온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외신에서 보니까 그 막후에는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할이 있었다는 뉴스도 본 바가 있는데요. 네. 이게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겠죠. 지금 쿠바가 이제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가 됨으로써 지금 그 시리아, 이란, 수단 한 3개 국가만 남았죠. 우리가 관심 있는 북한은 그 1988년도에 그때 그 칼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테러 지원국 지정이 됐지만 이제 2008년도에 해제가 돼서 지금 풀려 있는 상태고요. 근데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게 한 2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쿠바는 이미 그 국제사회와 상당히 교류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 테러 지원국 해제가 더 이런 국제사회의 교류에 또 물꼬를 터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은행 그리고 그 미국과의 수출, 무역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미국은행과의 거래가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쿠바가 관계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 양국의 대사관이 설립이 되는데 대사관이 설립이 되면은 대사관 직원들이 쿠바에서 좀 자유롭게 접근을 하고 다닐 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쿠바가 그거를 허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이 테러 지원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에 지정 해제되면서 아마 대사관 설립 그 이후에 어떤 주민들이나 자국 국가들이 타국에서 테러 쿠바에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배경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번 결정,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앞서 지난 11일 파나마에서 역사적인 회동을 가졌었죠. 이걸 분수령으로 보는데요. 이 최고 지도자 간의 신뢰를 쌓아야 결국 가능하다 하는 이런 거, 북미 관계에 시사하는 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쿠바하고 북한을 미국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바마 정부가 시작될 때 그 적성국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하면서 뽑은 국가가 이제 이란, 쿠바, 북한인데 지금은 이란하고 쿠바는 핵 협상도 하고 국교 정상화도 하지만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제외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대부분의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쿠바 말씀을 드리면 쿠바는 일단 북한과는 달리 핵이 없다. 이게 첫 번째고 그렇죠. 큰 차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쿠바는 미국과는 국교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서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국가들하고는 이미 상당한 국제적인 그 어떤 왕래나 교류가 있었던 국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처럼 모든 게 폐쇄되고 교류를 시작해도 부담이 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미 국교 정상화만 시작을 하면 모든 교류를 위한 인프라나 어떤 제도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과는 다른 국가고, 지금 신뢰를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가장 큰 신뢰 문제에서는 과거에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미국이 많은 실패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젠 더 이상 그런 무의미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죠. 그때도 실리 외교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실리 외교의 이제 신뢰마저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럼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말씀 주신 대로 북미 관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핵 문제인데요. 네. 미국은 이란과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이달 초에 핵 협상이 이제 사실상 타결이 됐던 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잡음도 좀 들려온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글쎄요, 가장 그 핵 합의문 자체를 보면 일단 그 잡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각국이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일단 공동 합의문이 아니라 각자 합의 사항을 발표를 했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국이 관심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란이 핵 활동을 제약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이런 걸 중점적으로 발표한 반면에 네. 이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는 핵 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농축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자꾸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마 이러한 그 달리 각기 이제 두는 이런 그 중점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꼬리를 물어서 미국 내에서는 계속 그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네타냐후 지도자 수상을 비롯한 더 강경파들은 또 미국에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런 각기 다른 합의 사항이 있지만 요게 합의 사항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조금 그 오바마 정권의 이 합의를 좀 반대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이 생길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죠. 네, 지금 요 잡음 사실상 타결이다라고 선언은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이란의 핵 협상을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결국 향후 북한과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 전망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결국은 이란하고는 좀 경우가 많이 다르다. 아까 말씀하셨던 신뢰 문제가 제일 클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이 신락 같은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북한은 지금 핵을 소유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고 그 핵 폐기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대화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을 소유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볼 게 없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간의 어떤 협상의 실패 경험이 있어서 미국으로서는 쉽게 이렇게 대화를 하기 꺼려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 같은 경우 이번에 그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합의가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제재가 유효했다는 거죠. 북한은 제재를 해도 다른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경제적 이익을 꾀하고 또 북중 간에도 비공식적으로 계속 무역 교역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가 과연 유효하냐 이게 또 하나고 마지막으로는 이란 같은 경우는 온건파가 들어오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김정은은 미국에게 오히려 미국도 같이 핵 없애자 이런 군축회담 비슷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지난 6일자 노동신문에 보면요.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게 이게 협상의 여지가 있나 싶은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 4월 5일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이 이란과 북한 핵 문제가 다른 점 5가지 이게 이제 미국 외신에 실렸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재밌는데 북한은 10여 개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다. 이 국내에서 일전에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학 강연에서 사실상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이미 핵을 글쎄요 10개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한 4-5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한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군사 전문가마다 또 조금씩 이제 이 해석과 관측이 달라서요. 공식적으로는 어떤 것이 맞는지 또 이 매체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 북한과 이란의 핵 관련 협력 의혹도 있었는데요. 이란이 지금 타결했다고 선언은 했지만 잡음을 좀 확대해 본다면 서방의 감시를 피해서 북한과 핵 관련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것이 지금 소위 그 미국 내 그 공화당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란 핵 합의를 왜 했느냐, 해봤자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북한 이란 뭐 핵 관련 협력을 지속하면서 뭐 합의문이 결국은 쓰레기가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비난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합의문에서 보면 뭐 계속해서 농축 우라늄 재고도 줄이고 또 IAEA에다가 계속해서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그 이란 핵 시설에 대해서 사찰이나 뭐 투명성 조치나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연구화 하도록 그 합의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 이란하고 북한하고 핵 관련 협력을 계속한다면 결국은 이게 다 다 알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양국가 간의 협력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북한에게도 상당히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세계의 시선이 우리 한반도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외교 전략,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표방을 했죠. 아시아에 중점을 두겠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을 끝내고 아시아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아시아 재균형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오바마 정부의 문제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 미 백악관에서 나온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젠 적극적으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펴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업률이 뭐 2009년도에 한 5.7%, 10% 정도였는데 지금 한 5.7% 정도로 줄었고, 떨어졌죠. 예, 그리고 뭐 연간 그 경제 성장률이 2015년도 지금 한 5% 정도 예상이 되니까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 3자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아시아 재균형을 펼치겠다. 지금 이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미국이 한일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의지도 상당히 강하게 표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 말씀 마침 주시니까 이게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4월 16일인데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에 워싱턴에서 사상 최초 한미일 외교차 간 협의가 있었다. 이런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미국의 블링컨 부장관이 제안해서 성사됐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예, 뭐 역시 보면 그 미국 국무부 장관 블링컨 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일 3국이 그 단결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을 했고 또 우리 조태영 외교 차관께서는 그 일본과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나 뭐 안보 이슈에는 한일 관계를 강화하겠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일관되게 하겠다. 그런 투트랙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문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그렇게 좀 시원한 얘기를 못 해준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사무차관 얘기가 그 아베 그 상하원 연설 어떠냐 그랬더니 뭐 자기는 초안을 못 봐서 뭐 얘기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 부분 그러니까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기점이 결국은 아베의 미국 상하원 연설이 어떤 내용을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고 중국 정부도 한중일 3자 정상회담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 아베 총리의 상하원 연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상당히 좀 그 중요한 그런 그 요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보고 또 얘기 나눠봐야 되겠네요. 사드 문제도 그렇고 궁금한 게 많은데요. 김 교수님, 다음에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였습니다.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 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수지야! 광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풀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풀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 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네, 오늘 금요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인데요. 정답은 1번 황사였습니다. 틀리신 분들은 일부러 틀리셨을 것 같고요. 요즘엔 조금 따뜻하다 싶은 날에 어김없이 황사나 미세먼지 많습니다. 봄철의 불청객 황사, 청취자 여러분 건강 잃지 않게 마스크 아까 말씀드렸죠? 꼭 착용하고 다니시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연극 M 버터플라이 초대권, 잡지 구독권 받으실 분들은 저희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7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일요일은 황사 속에 419입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김지훈, 안홍진, 작가 임현, 김민경,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